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자 끝장 김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몸에도 좋고 보기도 예쁜 도라지와 관련된 도라지 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나무 목자의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좋다라는 뜻에서 길할 길자라고 해요. 길할 길.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선비사자의 입구자예요. 해서 선비가 하는 말은 좋다, 길하다 해서 길할 길자지요. 여기서 이 선비사자는요, 한일에다가 열십자예요.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깨우치는 사람이 누구다? 선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선비라는 사람은 학식도 많고 여러 가지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처럼 우매하지 않고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깨우치는 사람이 선비다. 그런 선비가 말을 해주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길하겠어요. 그래서 길할 길자. 이 좋다라는 거 앞에 이 나무 목자가 붙어서 이 도라지를 의미한다는 길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이 도라지면 풀이어서 풀초와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막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자원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것도 안 되면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 답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라지는 우리가 약으로도 쓰이잖아요. 생약으로도 쓰이는데 이 생약은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라지 뿌리를 말리면 걔가 어떻게 해요? 이 나무 가지처럼 돼요. 딱딱하게. 그래서 나무 목자가 붙지 않았을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 목자의 길할 길자가 결합이 되면 도라지 길자가 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도라지를 갖다가 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경하면 도라지를 의미하겠습니다. 이 도라지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라지 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자가 있어요. 또 이렇게 길할 길자에 이렇게 손을 의미하는 제방변, 이 자가 결합이 되면 일할 길자가 돼요. 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비가 말하는 대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일할 길자. 이런 의미도, 일하다의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에는 대결하다 또는 버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길항하게 되면 서로 일을 겨루어서 경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길항이라고 합니다. 해서 도라지 길자와 손이 들어가는 일할 길자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주머니를 가리키는 주머니 낭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살펴보면요, 여기 입구자가 있죠. 그래서 입구자하고 우리가 누구누구를 돕다라고 하는 도울 양자의 결합이에요. 이 도울 양자는 머리 뒤에 입구자 2개의 이런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디자가 결합돼서 우리는 이것을 도울양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재해가 일어나면 내가 모든 것을 많이 잃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식주를 많이 해결을 해서 도와주잖아요. 해서 입구,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옷도 도와주고 머리도, 이거는 집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천막을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을 도와준다 해서 도울양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머니 낭자에 보면요, 이 주머니라는 뜻도 있지만 못못을 싸서 동여매다 라는 뜻도 있고요. 주머니니까 주머니 속에 못못을 담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머니 하면 여러분 산에 등산하면서 배낭을 메고 가시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 자는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요, 어떻게 해요? 배낭 속에 도시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젓갈이에요. 저분이라나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젓갈이 부러질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해서 젓가락 2개를 여분으로 넣고 비도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옷 한 벌을 챙깁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그 다음에 배낭의 맨 꼭대기가 있죠. 맨 위에 걔를 가운데를 딱 동여매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가 있죠. 가운데를 끈으로 딱 동여매는 게 뭐다? 배낭이다 해서 주머니 낭자 하면서 같이 배낭도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입구자는요, 도시락 2개예요. 해서 도시락 2개, 젓가락 2개, 여분으로 2개 더 옷도 한 벌 챙겨가고 배낭에 뚜껑을 덮고 가운데를 끈으로 딱 묶습니다. 해서 주머니 낭자가 되겠고 배낭을 알아봤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여울 단자가 있습니다. 이 여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물의 깊이가 낮으면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것, 이것을 여울이라고 하는데 보통 계곡의 물이 그렇거든요. 이 자를 살펴봐요. 이 물을 가리키는 삼수변, 물에다가 얘가 산이고요. 요 밑에 자 있죠? 얘를 우리는 말이을이라 그래요. 말을 잇는다 해서 말, 이을, 이. 얘는 수염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수염 같지요? 우리 수염이 콧수염도 있고 아래 턱수염도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 옛날 어른분들은 수염을 길게 길렀잖아요. 해서 이 수염 밑으로 아니면 수염 속에서 말이 끝없이 이어져 나온다 해서 말, 이을, 이자거든요. 이것처럼 이 물이 산 속에서 끝없이 이어져 나온다. 그것이 무엇이다? 여울이다 해서 여울 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초다, 이런 처음이다 라고 하는 뜻은 왜 나왔냐면요. 요자 있죠? 우리는 요자를 끝이라고 하는 끝단자라 그래요. 끝단. 해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올라온 모양을 본떴다 해서 이제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뭔가의 그 끝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끝단을 생각하면서 저는 동시에 바다가 사실은 생각이 나거든요. 이 한자를 처음 접했을 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산 속에서 나오는 이 계곡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이 산 속에서 나오는 물의 끝이 바다가 돼서 저는 끝단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또 이 바다의 시초는 바로 또 여기에서 같이 연결이 되죠. 다 연관이 있어서 바다의 시초는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니까 잊어버리지를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계속 알아봅니다. 밟을 도자가 되겠습니다. 왜 밟다의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얘는 우리의 발을 의미하는 발족자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것을 손톱조의 절구고 못못을 퍼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퍼낼 요자예요. 손으로 절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곡식의 곡식의 열매를 손으로 퍼내겠지요. 그래서 퍼낼 요자. 그러면서 얘는 절구구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 양쪽에 손을 이렇게 손의 모양을 본뜬 또 글자예요. 근데 얘는 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도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도회 할 때 이 도자가 바로 이 도자거든요. 무도회는 손에 손을 맞잡고 발을 막 움직여 가면서 춤을 추죠. 이게 바로 그 자가 되겠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발을 움직여 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밟을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지요? 네, 손에 손을 잡고 발 맞추어 춤을 춥니다. 그래서 밟을도가 되겠네요. 해서 무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무도회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는 그 지하에 무도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가끔씩 차를 빼달라고 할 때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번쩍번쩍 그 빛나는 조명 아래서 정말 그 아름답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무도회를 챙겨 가시고요. 다음으로는 종소리와 관련된 종소리 당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얘는 종은 세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세금자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집당자예요. 집을 의미하는 집당자가 되겠죠. 흑토자 입구 오히려 상자에 흑토자가 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이 흙을 이렇게 조금 올라오게 흙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 더 크기만 하게 이렇게 사각으로 틀을 만들지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그 석가래도 만들고 지붕도 얹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해서 집당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세금자가 결합이 돼서 종소리 당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종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북소리당도 돼요. 정확히는 종고소리당이라고 해서 종과 북소리를 의미하는 그런 당자가 되거든요. 지금은 학교에 가면 그 수업이 끝나잖아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이런 휴식이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종을 땡땡땡 쳤어요.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를 보면 저는 학교 때 그 종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해서 세금자에 집당자가 결합이 돼서 종소리당, 북소리당자가 되겠고요. 요자는 오히려 상자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작을 소자에 이렇게 입구자가 결합이 돼서 얘는 이제 오히려 상자가 되는데 이 자가 다른 자와 결합이 되면 이 밑에다 어떤 글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다른 자와 결합이 되면 얘처럼 이렇게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상자고요. 이 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진 팔로 써요. 이렇게 땡땡 뒤집어진 팔로 지금처럼 이거 참고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알아볼 한자는 황달 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황달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피부나 눈동자나 소변이나 이런 색깔이 누렇게 나오는 병을 우리는 황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좀 많이 걸리는 초기에 걸리는 병이 이 황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달에 관련된 예방접종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자를 살펴보면요. 얘는 요자가 결합이 되면 항상 우리 병하고 관련돼 있어요. 질병하고. 그래서 병들력 또는 병질엄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아침 단자가 있어요. 바다에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 바다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다? 아침이다 해서 얘가 아침 단자예요. 그런데 이 아침의 해는 어때요? 붉잖아요. 붉어서 여기에서 이 붉다라는 뜻에서 이 황달에 누렇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해서 이 아침 단자에 병들역자가 결합이 돼서 황달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달하게 되면 누를 황자에 이 황달 달자리 결합이 돼서 황달이 됩니다. 이 한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재밌지 않나요?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침의 해는 붉어서 누런빛, 황달도 누렇다 해서 황달 달자. 어차피 한자를 하기로 하셨으면 재밌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자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천연두라고 할 때 두자가 있죠? 똑같아요. 얘도 얘처럼 이렇게 병들역 또는 병질엄자에다가 여기에 콩두자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얘가 천연두마예요. 천연두마 또는 마마마 해서 이 천연두가 지금은 없잖아요. 이렇게 수포가 생기면서 동그랗게
콩처럼 동그랗게 수포가 생기면서 그게 탁 터지고 나면 그 흉터가 어떻게 해요? 막 동그랗게 이 얼굴이 막 들어가서 옛날 사람들이 곰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천연두 마가 되겠습니다. 해서 콩두자가 들어간 의미를 아시겠죠? 네, 콩처럼 동그랗게 표시가 난다라는 뜻에서 천연두가 되겠습니다. 이 마자가 아니네요. 천연두 두자입니다. 아이고, 네, 실수를 합니다. 네, 천연두를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한자는요, 쓴바귀를 의미하는 쓴바귀 도자가 되겠습니다. 쓴바귀 하니까 당연히 풀이 생각나면서 여기 이제 풀초가 들어가죠. 풀초에다가 우리는 요자를 나여자 또는 남을 여자라 그래요. 남을 여. 요 자는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이렇게 오두막집이 그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본뜬 글자가 바로 이 나여자예요. 그런데 이 나무 위에 오두막집을 보고 만들었지만 그 원뜻은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쓴바귀라고 하는 이 쓴바귀 도자가 나오는데요. 이 자를 알아보기 전에 또 이 자와 관련해서 어떤 자를 알아봐야 이해가 가냐면요. 이런 자가 있어요. 위에 풀초자에 사람 인자에 이렇게 해서 나무 목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고 하는 것은 그 홍차, 녹차 이럴 때 말하는 차예요. 그때 말하는 이 차인데 여기 이제 나무 여기서 이 요자 있죠. 요자는 이 남을 여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을 여자의 요자가 이렇게 나무 목자처럼 변형이 됐습니다. 해서 차는 어떻게 해요? 나무와 또 이 풀의 잎사귀를 또는 꽃을, 잎을 말리거나 볶거나 또 나무의 껍질을 말려서 다려 먹거나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사람 인자지만 이런 것들을 다 나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차는 두 가지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차도 하게 되면 차를 만드는 법을 차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실 하게 되면 이렇게 집실자를 써서 차실 하게 되면 차를 마시는 집, 지금은 이제 카페가 되겠죠. 커피숍이나 카페를 의미하겠죠.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얘가 이제 이 쓴바귀 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물 여자를 빠뜨렸네요. 이 나물 여자는 뭐냐면 이자 앞에 이게 밥식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밥식자. 그래서 밥을 먹다가 여분이 남는다 해서 남을 여 이런 뜻이 되거든요. 얘가 남을 여자고 요자 하나 어디 갔죠? 요자 하나만 써도 남을 여자가 돼요. 이 전체에 그 다른 이치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도자와 관련해서 도독하면 쓴바귀 독을 도독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예, 다음으로 알아볼 한자는 사마귀 당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마귀 하니까 당연히 벌레와 사마귀가 벌레인가요? 어쨌든 이 벌레회, 벌레 충자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예. 거기에다가 이 집당자가 결합이 돼서 이 당자를 따와서 사마귀 당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종소리 당할 때 같이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벌레 회자가 결합돼서 사마귀 당자가 되겠고요. 이 자와 관련해서는 당랑 거철이 있겠습니다. 이 사마귀가 요만 조그맣잖아요. 이 사마귀 벌레가. 이 조그만 사마귀 벌레가 마차가 오는 것을 딱 막는 거예요. 마차야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이 사마귀 이 조그만 벌레가 어떻게 큰 마차를 딱 막다가 자기가 소리도 못 내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꽥 죽었겠죠. 이것처럼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것을 우리는 당랑거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금나무를 의미하는 능금나무 넷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능금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사과나무를 의미하는데 그 야생에서
그 야생에 있는 사과나무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꽃사과라 그러죠. 여러분 길에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로수로 많이 심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보여요. 그 전철 타고 다니면 그 역 근처에 이 능금나무, 사과나무, 애기 사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 목자는 사과나무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제 제사와 관련된 보일시자가 있어요. 저는 이 자와 관련해서 이 능금나무 여기에 왜 이 보일시자가 들어갔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또 기억을 했냐면요. 이 능금나무라는 이 뜻 외에 얘가 어찌 나라고 하는 글자도 별도로 이 나자로도 소리가 나지만 여기에 이 뜻에도 어찌 뭐 어떻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고 짰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제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랬을 때 제사를 지내지만 사과나무에 제사를 지내니 어찌하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제가 이 한자를 공부할 때 기억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글자를 기억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너무 황당무계했지요. 참고로만 하세요.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한자풀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 목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셨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